헬로 에브리원 해피 선데이. 그 몰입을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집중해서 뭔가를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몰입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또 어느 순간 그게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교육을 받다 보고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어른들을 저는 저의 장점은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관찰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보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다 보이면 그게 금방 실증이 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게 결말이 다 보이는 드라마나 영화는 별로 재밌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추리소설도 이미 다 해답이 있는 거는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해답이 풀리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면 계속 그걸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만 또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르면 뭔가 조금 약간 또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 무조건 이렇게 녹음을 하자. 그리고 무엇이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자, 부끄러워하지 말자. 예전에는 막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걸 낭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 조금이라도 나가려면 사람들이 날 쳐다볼까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다 하고 깨끗이 하고 막 씻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고 예의이긴 하지만 그런 걸로 시간 소비를 많이 했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깨끗하게 방 청소를 깨끗이 하고 뭔가 정리정돈 잘 돼야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런 걸 하다가 지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건 천천히 해도 된다. 어차피 씻는 건 매일매일 씻으니까 조금만 씻어도 된다. 청소도 매일매일 하니까 이걸 다 깨끗하게 매일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 내일 청소해도 된다. 그리고 반절 청소하고 나머지는 내일 해도 되고 조금 미루어도 청소는 매일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게 강박증인 것 같아.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위에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제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이제는 정해졌어요. 이제는 이제 인생에서는 그, 그, 평생 지급되는 건 연금이죠. 연금은 평생 지급되는 건 그런 것은 끊기지 않죠. 시간도 평생 주어지지만 나의 삶은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끔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지금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조금 늦었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도 뭔가를 할 때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내 인생이 죽음을 맞기 전에 꼭 지금 했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하고, 또 죽음이라는 게 늙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재해, 지진이라던가 뭐 이런 뭐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또 살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런 거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동물이 과연 사랑을 할까? 지금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있고, 성공에 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막 뭔가 사람들이 워워하고
막 이렇게 멋있다 멋있다 하는 거에 좀 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외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눈이 멀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헛거라는 거. 근데 그것을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인생을 깊이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또 연단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알죠. 근데 이제 그것이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준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깨닫고 삶을 살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그 사람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좋으면 그게 행복이고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고 나는 예,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사랑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 사랑을 위해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천재, 뭐 뛰어난 사람 그것도 뭐 인공지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과연 못하는 게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는 성찰이에요. 성찰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이 못해요.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이런 건 인공지능이 못해요. 이런 거는 인문학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학문은 인공지능 그런 쪽을 발달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는 근데 어차피 인공지능가 로봇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로봇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찰이란 단계예요. 성찰인데 성장이 아니라 성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그런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을 로봇은 못해요. 그런 생각들을 로봇은 잘 못하겠죠. 그런 것들 심어줄 수 있을까요 과연? 너는 어느 정도 내가 좀 더 다른 예수님처럼 뭔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야 돼.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과연? 로봇에게? 인공지능에게? 지금 사람들은 달나라에 가고 싶어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전기차를 만들고 하늘 나르는 자동차를 개발하려고 하고 또 우주 공간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로봇을 개발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죽지 않고 영생을 만들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한다고요. 인간은 해내요. 로봇을 도구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연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 과연 그게 최선인가?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산업혁명, 막 빠르게 선진국이 되고 발달을 하면서 그러려면 돈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돈을 만들어냈고 또 이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랐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희생이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약이라는 걸 개발을 하고 곤충들을 죽이고 자연을 오염시키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나눠 먹지 않고 그래서 많은 생산을 해서 그걸로 팔아서 큰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희생되는 거는 농약의 중금속에 중독되는 우리 인간들은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때는 아니지만 이제 중금속에 오염된 물고기나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나 어류, 어패들 그리고 농약에 되는 그런
식물들을 먹고 인간은 서서히 알 수 없는 희귀 질환에 걸리고 죽어가고 암에 걸리는 거죠.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닭이나 그 성장 호르몬이나 그런 폐쇄된 공항에서 뭐 병에 걸린 닭들이 낳은 알을 먹은 그런 알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그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고 많은 병이 걸리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이제 후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많이 발전했지만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약이든 메디케이션이 발달하면 그것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발견되면서 교통사고라는 그런 질병들이 생겼잖아요. 휘플래시 인저리라든지 트라우마틱 인저리.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이 걸어 다녔다면 좀 속도는 느리고 뭐 여러 가지 효율적이진 않았지만 그런 질병은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자동차는 좋은 점이 더 많긴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에 따른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생각해보니까 자동차는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없었으면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또 뭔가를 하나를 펼게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지금 생각은 제가 약간 생각을 하니까 나의 생각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습득하고 나쁜 건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도 지금 깨달았어요. 편리하지만 편리함 속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항상 읽어봐야 된다. 약이 있지만 약에 대한 합병증과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고,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 신호를 위반했을 때의 주의사항과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지해야 될 것 같은, 항상 그것을 염두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4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할게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녹음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공유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황금 씨앗에 대해서 4부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 Bye.